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 매력적이죠. 하지만 솔직해지겠다고 생각나는 대로 다 말하다가는 독설가라는 말만 듣게 될 수 있어요. 솔직함과 상대를 향한 배려, 그 경계에는 무엇에 솔직하느냐가 있는 것 같아요. 나에 대해 솔직해지는 것과 남에 대해서만 솔직해지는 것. 이 차이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점에서 빨간머리에는 참 멋진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첫 곡 제이레빗의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들었습니다. 솔직해지기 어려워요. 저는 한동안 이 뭔가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하는 게 참 멋지다 생각해서 정말로 내가 생각나는 대로 다 말을 하다가 친구가 독설가라고 저한테 이게 또 옆에서 막 잘한다 칭찬을 해주면 또 신이 나서 막 말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던 거였어요. 내가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것에 대해 솔직해지는 건 참 멋진 거지만 남을 남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막 아무렇게나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건 굉장히 무책임하고 좀 이기적인 게 아닌가. 그러니까 내 기분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또 내 기분에만 솔직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 나의 실수 같은 것도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참 N이 좋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런 약간 왈가닥 같으면서도 자기 생각을 바로바로 말하는 그런 캐릭터들이 참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닮고 싶었나 봐요. 하늘맘님은 최N? N혜윤? 이름이 한 글자라서 입에 딱딱 안 붙네요. 그러게요. 최N? N혜윤?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에마리오님 더운 날씨에 출장 가면서 출첵하신다고 하네요. 오늘 33도까지 오른다고 그 주말부터 예고를 계속하더라고요. 그 토요일이었나요? 진짜 더웠잖아요. 오늘 그 더위가 또다시 보이는 건 아닌가 싶어 걱정입니다. 저도 오늘 그래서 굉장히 가볍게 입고 왔어요. 에별리고님 첫 곡 좋네요. 앤 만나러 왔어요 하고 오셨고요. 로니님도 일하면서 들으시겠다고 하시네요. 네, 오리아빠님도 오셨고요. 선마님, 내가좋아님, 청라에서님, 변현주 사랑해님, 대우영님, 하늘맘님까지. 네, 하늘맘님 정각 출석 해주셨고요. 광고 듣고 와서 오늘 우리가 만나볼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앤 만나보도록 할게요.
했지만 고아원 측의 실수로 빨간머리 앤을 만나게 된 마리라 아주머니는 빨간머리 앤을 돌려보내기 위해 고아원에 갑니다. 하지만 앤을 데려가려는 브류엣 부인의 태도를 보고 결국 앤을 다시 데려오게 되죠. 사실 내심 앤이 마음에 들었던 마슈도 그 사실을 알고 무척 기뻐하고요. 그렇게 초록색 지붕에서 살게 된 앤. 종종 멍하니 쓸데없는 공상에 빠지기는 하지만 일솜씨가 꽤 좋아서 마리라 아주머니의 마음에 어느 정도 들게 됩니다. 그리고 앤이 초록색 지붕에 온 지 2주일이 된 어느 생각을 고친 것 뿐이에요. 마슈 오빠가 어찌나 그 애를 좋아하는지, 그리고 나 역시도 그 애가 싫진 않았으니까요. 어쩜 당신들은 엉뚱한 책임을 자청한 셈이네요. 어린애라고는 한 번도 키워보질 않았으니. 그의 속마음을 어느 만큼 알아차렸을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당신의 기를 꺾어볼 생각은 조금도 없어요, 말이라. 기가 꺾이긴 왜 꺾이겠어요. 말이라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한 번 마음 먹으면 끝장내고 마는 성미예요. 아마 그 애가 보고 싶은 모양인데 지금 부를까요? 이때 마침 뜰을 거닐고 있던 앤이 환하게 즐거운 얼굴로 뛰어들었는데 뜻밖에도 낯선 사람이 있어 수줍은 듯 문지방을 넘지 못하고 이리 좀 와봐라. 어디 똑똑히 좀 보자. 어쩌면 이렇게도 죽은 게 투성이야. 머리털도 이렇게 빨갛고 영락 없는 홍당무네, 홍당무. 얘 좀 이리 좀 가까이 와보라는데도. 애는 단숨에 레이첼 부인 앞으로 가서 새빨갛게 달아오른 성난 얼굴로 입술을 부르르 떨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한 발을 쿵쿵 구르면서 소리쳤다. 뭐예요? 당신 같은 사람 보기도 싫어요. 아우 싫어. 그래요, 내 얼굴은 죽을 게 투성이고 머리도 빨개요. 근데요, 깡마르고 볼품 없다고요? 당신처럼 천에 빠지고 입이 더럽고 속이 텅텅 비어버린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앤! 말이라는 당황에 소리쳤다. 그러나 앤은 막무가내로 주먹을 불끈 쥐고는 레이첼 부인을 노려볼 뿐이었다. 말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만약에 당신이 그처럼 모욕당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호박처럼 뚱뚱 보이다가 못생기고 뭐 하나 상상해보지도 못하는 그런 바보 천치라고 모욕하면 어떤 기분이겠냐고요. 당신이 기분 나빠해도 난 아무렇지도 않아요. 앤은 두 발로 마룻바닥을 쿵쿵거리며 악을 썼다. 앤, 썩 내 방으로 가지 못하겠니? 말이라는 가까스로 입을 열어 이렇게 소리쳤다. 앤은 목 놓아 울며 문짝을 힘껏 열어젖히고 회오리 바람처럼 2층으로 뛰어가고 말았다. 기막혀. 아니 저런 애를 키워보겠다니. 당신네도 어지간히 할 일이 없나 보네요. 레이첼 부인은 말할 수 없이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말이라는 뭔가 사과하려고 입을 열었으나 실제로 튀어나온 한마디는 말이라 자신도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거였다. 저의 생김새를 이러쿵저러쿵 말한 것은 당신도 잘한 거 없어요, 레이첼. 아니 말이라, 당신 지금 설마 이 앞에서 악을 쓰고 퍼붓고 달아난 저 애를 감싸는 거예요? 별 말씀을. 저 애를 위해서 변명할 작정은 아니에요. 버릇없이 군 건 나무라겠지만 그래도 관디 봐줄 필요는 있잖아요. 제대로 예절을 아직 배우지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당신도 너무 지나치게 저 애를 흉봤다고 생각되네요, 레이첼. 이 말을 듣자 레이첼 부인은 새침해져 일어났다. 그래요? 알겠어요.
당신이 말한 대로 말 조심하기로 합시다. 어디서 굴러먹던 말뼈다귀인지 모를 고아 따위의 기분이 그렇게도 소중해요? 알겠어요. 잘 알겠다고요. 말이라 난 조금도 화나지 않았어요. 당신이 너무너무 가엾어서 화가 나지도 않네요. 저 애 때문에 고생이 아마 크겠어요. 그치만 말이라 내 말을 헛듣지는 말아요. 저런 못된 애는 말로만 타일러선 안 돼요. 손에 맞는 자작나무 몽둥이로 쳐야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말이라? 마리라가 굳어진 얼굴로 2층에 올라가 보니 애는 침대에 얼굴을 파묻고 엉엉 울고 있었다. 앤! 마리라는 그다지 크지 않은 목소리로 불렀으나 애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엔 훨씬 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앤! 지금 당장 나와서 내 말 듣지 못하겠니? 애는 하는 수 없이 부시시 일어나 내려왔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은 부어올라 있었고 고집스럽게 눈은 방바닥을 향해 있었다. 그게 무슨 버릇이야, 앤? 부끄럽지도 않니? 그 아주머니는 무슨 권리로 저의 빨간 머리를 보고 흉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너도 마찬가지 아니냐. 너도 무슨 권리로 그처럼 길길이 날뛰는 거니? 나는 네가 창피해서 어쩔 줄 몰랐다. 그 린드 아주머니에게는 얌전히 굴기를 바랬는데 그 아주머니가 널 못생겼다느니 빨간 머리라고 했다 해서 그처럼 화를 내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니? 너는 스스로도 늘 자신이 그렇게 말하면서. 제가 말하는 것과 남이 말하는 건 너무 다르죠. 저 스스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하고 늘 바라니까요. 맙소사. 하여튼 좋은 웃음거리가 돼버렸다. 그 유명한 린드 아주머니 아니겠니? 틀림없이 동네방네 네 흉을 퍼뜨리고 돌아다닐 거야. 하지만 만약 아주머니에게 얼굴을 맞대고 빼빼마르고 못생겼다고 말하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애는 눈물을 줄줄 흘리며 호소했다. 앤, 나도 잘 알아. 린드 아주머니가 너보고 그런 말을 한 게 좋은 일이라고 볼 순 없어. 말이라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타일렀다. 하지만 네가 그처럼 버릇없이 덤벼든 건 더 나쁜 짓이었어. 그 아주머니는 남이고 손님뿐이고 또 우리 집에 온 손님 아니었겠니? 그러니까 앤, 그 아주머니 댁에 가서 정말 잘못했으니 용서해주세요 하고 사과하고 올래? 그건 죽어도 못하겠어요. 애는 굳은 얼굴로 단호히 거절했다. 좋으실 대로 저를 벌주세요. 전 그렇다면 할 수 없구나. 하지만 내일 아침이면 별 수 없게 될 거다. 말이라는 이렇게 잘라 말하고는 방에서 나가버렸다. 그래서 앤이 내려오지 않는 까닭을 마슈에게 설명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거 잘했구먼. 앤이 레이첼 린드를 성나게 했다니 내 속이 다 후련하네. 참견 안 하는 게 없는 아주 떠버리 할망구잖아. 오라버니,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면서도 입으로는 그의 편을 드니 말이에요. 그 다음 생각은 뭐예요? 그 애에게 벌 같은 건 주지 말자고 하실 판이에요? 그야 조금은 벌을 줘야겠지만 너무 심하게 다루지는 마요. 그 애한테 예의범죄 가르친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 그건 그렇고 먹을 건 제때제때 가져다 줄 거지? 오라버니, 제가 언제 애들 굶겨가면서 남들 버릇 가르친 적 있어요? 말이라는 성난 얼굴로 대꾸했다. 끼니마다 먹을 건 꼬박꼬박 가져다 줄 거예요. 하지만 그 애가 스스로 린드 부인에게 사과할 때까지는 방에서 꼼짝도 못하게 할 참이에요. 이 점만은 분명히 알고 넘어가셔야 해요. 이렇게 해서 아침, 점심, 저녁의 식탁은 아주 쓸쓸한 것이 되고 말았다. 앤이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무렵 마리라가 소를 끌고 오기 위해 집 뒤쪽에 목장으로 나가는 것을
헛간 쪽에서 지켜보고 있던 마슈가 도둑고양이처럼 살그머니 2층으로 올라갔다. 동쪽 방문 앞에서 약간 주춤거렸으나 용기를 얻었는지 노크한 다음 방문을 소리 없이 열고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애는 그것도 모르고 창가의 의자에 앉아 슬픈 듯이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슈는 앤 곁으로 살그머니 다가서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얘야, 괜찮니? 앤, 이러지 말고 차라리 빨리 끝내는 건 어떠니? 어차피 언젠가는 해야 할 일 아니겠어? 말이라는 한번 고집 부리면 끝장을 봐야 하는 성미야. 린드 아주머니한테 사과하는 말 얘기해요? 그래, 바로 그거야. 다만 마리라의 비위를 한번 맞춰주면 끝나는 거야. 어떻겠니? 기왕 사과할 바에는 그냥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아저씨를 위한 일이라면 그렇게 못할 것도 없어요. 제가 잘못한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렇고 말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구나. 네가 아래층에 안 내려오니 내가 얼마나 쓸쓸한지 몰라. 알았어요. 애는 체념한 듯이 말했다. 마리라 아주머니가 돌아오시면 후회하고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래, 생각 잘했다. 하지만 마리라한테는 내가 이런 말 했다고 절대 말하면 안 돼. 알겠지? 절대 말 안 할게요. 마리라가 집에 돌아왔을 때 2층 계단의 손잡이 쪽에서 마리라 아줌마 하고 부르는 가냘픈 목소리가 들렸다. 마리라는 깜짝 놀랐으나 무척 기뻤다. 왜 그러니? 저 악을 쓰고 버릇없는 말해서 죄송해요. 린드 아주머니네 댁에 가서 사과드리려고요. 그래, 잘 생각했다. 마리라는 간단하게 대답하긴 했으나 사실은 앤이 만약에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꺾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몹시 난처했던 참이라 앤이 사과하겠다는 얘기가 여간 다행스러운 게 아니었다. 우유를 다 짜고 나면 너를 데려다 주마. 우유 짜기가 끝난 뒤 마리라와 앤은 새길을 걸어갔다. 집을 나설 때 앤은 풀이 죽어 맥이 없어 보였으나 절반쯤 걸어갔을 때부터는 아주 딴판이 돼 얼굴을 치켜들고 발걸음도 퍽 가벼워졌다. 마리라는 이 갑작스러운 변화를 오히려 의심쩍게 지켜보며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니, 앤? 하고 따지듯이 물었다. 린드 아주머니한테 어떤 식으로 말할까 생각하는 중이에요. 앤은 후회하는 기색을 짜내면서 갑자기 린드 부인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내밀었다. 아주머니,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지금 얼마나 후회하고 슬퍼하는지 말로도 다 표현 못할 지경이에요. 설사 사전한 거는 다 뒤적인다 해도 저의 심정을 나타낸 단어는 없을걸요? 그러니까 아주머니께서 저의 마음을 좀 보살펴 주세요. 아주머니가 사실 있는 그대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릇없이 화를 낸 거예요. 정말 잘못했어요. 아주머니가 하신 말씀은 모두 옳았어요. 저의 머리는 빨갛고 주근깨 투성이고 또 빼빼 마르고 아주 못생긴 계집애죠. 아주머니 저를 제발 용서하지 마세요. 만약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한평생 슬퍼할 거예요, 아주머니. 애는 두 손을 깍지 끼고 머리를 푹 숙인 채 열심히 사과했다. 애는 지금 이 사과하는 본인의 말솜씨를 남모르게 즐기며 술술 입에서 새어나오는 자기 말재간에 황홀해하고 있는 것이다. 말이라는 기막힌 심정으로 앤이 하는 짓을 지켜보았다. 한편 원래 사람은 좋은 린드 부인은 열심히 사과하고 있는 앤의 말투나 그 얼굴에 놀라 앤을 지켜보면서 지금까지의 노여움은 까맣게 잊고 얘야 이젠 됐다. 그러니 일어나거라 하고 다정하게 말했다. 물론 용서하고 말고 나도 지나친 말을 했다. 사실 네 머리털이 굉장히 빨갛긴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애도 어렸을 때 너처럼 빨간 빛깔이었는데
커가면서 그 빛깔이 점점 진해지더니 마침내는 근사한 금갈색이 되더구나. 그러니까 네 머리털도 아마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예쁘게 된다고 해서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할 것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다. 아주머니! 애는 숨을 크게 들이쉬면서 기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아주머니, 제게 희망을 안겨주셨어요. 이제부터는 아주머니를 항상 은인으로 생각하며 살게요. 아, 저도 크면 아름다운 금갈색 머리를 갖게 될지 모른다니. 착한 애가 되는 것쯤은 문제없이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줌마? 아주머니와 마리라 아줌마가 얘기하시는 동안 마당에 있는 능금나무 밑에서 잠깐 쉬고 있어도 돼요? 거기 벤치에 앉아있으면 여러 가지로 좋은 상상이 떠오를 것 같아요. 좋고 말고 그렇게 하려무나. 그리고 네가 원한다면 뜰 구석에 있는 흰 백합꽃을 몇 개 따가도 괜찮아. 애니 마당으로 나가자 린드 부인은 마리라에게 말했다. 저 애는 정말 별난 데가 있네요.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젠 당신이나 마슈가 저 애를 집에 두기로 했다면서 먼저 번처럼 놀라거나 안 됐다고 생각하진 않을게요. 아마 잘 키울 거라고 생각되네요. 좀 이상한 말씨가 있긴 하지만. 마리라는 린드 부인과 작별하고 나오는데 과수원의 어두운 그늘에서 앤이 나타났다. 저 사과 제법 잘한 셈이죠? 새끼를 걸어 나오면서 자랑하듯 말했다. 어차피 사과할 바에는 완벽하게 철저하게 사과하는 편이 나을 것 같았어요. 잘했다. 정말 철저하더구나. 이렇게 받아 넘겼으나 마리라는 그 광경을 생각할수록 웃음이 저절로 터져나와서 꼭 참느라고 애를 먹어야 했다. 그러니까 앤, 그런 식으로 앞으로 사과를 되돌이하지 말자. 이제부터는 그 불끈하는 성미를 조금만 눌러보도록 네 스스로 노력을 해. 딴 거라면 참을 수 있겠는데 이 빨간 머리털만 건드리면 저도 모르게 불끈해지곤 해요. 아줌마, 정말 제 머리털도 커지면 근사한 금갈색으로 변할까요? 너무 머리털만 생각하는 거 아니니? 너는 지나치게 외모에 신경 쓰는구나. 제가 못생긴 걸 알고 있는데 그럴 리가 있겠어요? 저는 겉모양에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뭐든지 아름다운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거울을 들여다볼 때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비치는 게 딱 질색일 뿐이에요. 마음만 아름다우면 모습도 아름다우리. 마리라는 일부러 속담을 들려주었다. 전에도 그 속담 들은 적 있어요. 하지만 좀 의심 가는 데가 없진 않아요. 애는 말을 이었다. 아줌마, 린드 아주머니는 알고 보니까 퍽 친절한 분인 것 같아요. 이제는 그 아주머니를 조금도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요. 사과해서 용서받는 건 참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처음으로 느꼈어요. 두 사람은 마침내 집으로 이르는 새길에 접어들었다. 땅거미기가 지기 시작한 푸른 창문의 부엌 불빛이 즐겁게 반짝이고 있었다. 애는 갑자기 어리광을 피우듯 마리라에게 기대면서 손을 꼭 쥐고 속삭였다. 집으로 돌아온다는 건 정말 기쁜 일이에요. 제가 사는 곳이 초록색 집이라는 게 너무 좋아서 몸이 떨릴 지경이에요. 여태껏 좋아하는 곳이라고는 전혀 없었는데 내 집이다 하고 생각되는 게 전혀 없었거든요. 아, 마리라 아줌마, 저는 정말 너무 행복할 뿐이에요. 말이라도 뭔가 가슴속이 뜨끈
마리라 아주머니는 앤을 위해서 3벌의 옷을 사오지만 실용주의인 아주머니가 고른 옷은 아름다움을 중시하는 앤의 마음에는 들지가 않죠.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일요교회에 가면서 앤은 길가에서 꺾은 꽃으로 모자를 한껏 꾸미고 일요교회에 다녀옵니다. 다음 주 금요일 꽃장식 이야기를 처음으로 들은 마리라는 린드 부인의 집 앞에 돌아오자 앤에게 물었다. 앤, 린드 부인이 말씀하시는데 너 지난 일요일에 마리아니 제빈이 들국화 같은 그런 꽃들로 요란스럽게 장식된 모자를 뒤집어 쓰고 교회에 갔다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장난을 했니? 웃음거리가 되는 줄도 모르고. 네, 전 알고 있었어요. 핑크색과 노란빛은 잘 안 어울리거든요. 앤이 말을 꺼내려 하자 마리라가 가로막았다. 색깔이 문제가 아니야. 우선 모자를 가득히 꽃가지를 더덕더덕 달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거란다. 어머, 옷에 꽃 다는 거랑 모자에 다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옷에 꽃 달고 있는 애들은 정말 많던데요? 또 말대답하는구나, 앤. 여하튼 그런 바보스러운 짓을 2번 다시 내선 안 돼. 레이첼 아주머니는 꽃을 떼버리라고 할까 하다가 좌석이 너무 멀어서 미처 말하지 못했다고 하더구나.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네 모자를 보고 뭔가 지독한 소리를 한 모양이야. 물론 너를 돌보고 있는 내가 상식이 모자라서 너를 그 꼴로 교회에 보냈다고 소곤거렸겠지. 어머, 어쩜 좋아요? 제가 나빴어요. 애는 두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다. 마리라가 이렇게 싫어할 줄은 전혀 생각 못했어요. 이 일로 인해서 마리라한테 큰 창피를 줬군요. 저는 역시 고아원으로 쫓겨나는 편이 제격일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겁나고 슬픈 일인지는 잘 알고 있지만 또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구나. 이렇게 타이르면서도 마리라는 어린아이를 눈문짓게 한 것이 속상하기도 했다. 내가 언제 너를 고아원으로 돌려보낸다고 했니? 자, 이만하면 됐다. 눈물 그치고 내 말 잘 들어. 너한테 좋은 소식 하나가 있어. 다이애나가 오늘 오후 집에 돌아왔대. 나는 지금 바리 아주머니 댁에 가서 스커트 종이본을 빌릴까 하는데 너도 같이 가서 다이애나하고 한번 얼굴 보지 않겠니? 네 생각은 어때? 마리라, 전 겁이 살짝 나는데요? 기다리던 순간이 드디어 다가왔어요. 만약에 다이애나가 저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제 평생 최대의 비극적인 실망이 돼버릴 거예요. 두 사람이 지름길로에서 오처드 슬로프에 당도해 마리라가 부엌문을 노크하자 바리 부인이 나타났다. 키가 훤칠하고 눈매와 머리칼이 검으며 언제나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이 부인은 아이들에게 매우 엄하다는 소문이었다. 어서 오세요. 자, 들어오세요. 이 애가 댁에 와 있다는 그 소년가요? 네, 앤샬이라고 합니다. 마리라가 대답했다. 앤의 철자는 나중에 이가 붙는답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니? 바리 부인은 친절하게 맞아주었다. 몹시 얼떨떨한 기분이지만 몸은 아주 건강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애는 정중하게 대답하고는 조금도 거추장스럽진 않았지요, 마리라? 하고 들뜬 목소리로 속삭였다. 다이애나는 이때 긴 의자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마리라와 앤이 방으로 들어서자 책을 덮고 일어났다. 검은 눈매와 머리칼은 엄마를 닮았고 연분홍의 두 볼과 활달한 생김새는 아빠를 닮은 것 같았다. 우리 다이애나란다. 바리 부인이 소개했다. 다이애나, 앤을 뜰로 데리고 가서 네가 가꾸고 있는 꽃들 좀 구경시켜줘. 책을 너무 읽어서 눈이 피로할 텐데 좀 쉬도록 해라. 두 소녀가 밖으로 나가자 부인은 마리라에게 저 애는 책을 너무 읽어 걱정이에요. 그런데도 얘 아버지는 항상 저의 편만 들고 하니 도저히 말릴 수가 없는 노릇이네요. 좋은 상대가 생긴 것 같아서 한결 마음이 놓입니다. 이렇게 말벗이 생기면 좀 집 밖으로 나가 노는 시간도 많아지겠죠? 하고 기뻐하는 듯 했다. 벌써 석양이 비치고 있는 무렵이었다. 크고 오래된 무성한 전나무 가지 사이로 석양의 포근한 햇살이 드리워져 있는 뜰 서쪽의 한 구석에서 다이애나와 앤은 참나리를 사이에 두고 초면의 수줍은 얼굴로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다.
다이애나! 애는 두 손을 깍지 끼면서 가까스로 속삭이듯 입을 열었다. 저 다름이 아니고 너 나를 조금이나마 좋아해줄 수 있을 것 같니? 나하고 마음이 잘 맞는 단짝 친구가 돼줄 수 있을 것 같아? 다이애나는 웃어 보였다. 원래 다이애나는 말하기 전에 언제나 웃는 버릇이 있었다. 그럴 것 같아. 네가 초록색 지붕에 와줘서 난 정말 기뻐. 친구가 생기면 재밌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이 근처에 아직 함께 놀만한 친구가 아무도 없고 여동생은 너무 어려. 그럼 너 나와 영원한 친구가 돼줄 수 있겠다고 맹세할 수 있어? 맹세라니? 어떻게 하는 건데? 서로 손을 맞잡으면 되는 거야. 아! 애는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사실은 흐르는 물 위에서 해야 하지만 이 새끼는 조그마한 개울로 치면 안 될 것도 없겠지. 내가 먼저 맹세하는 말을 할게. 태양과 달이 저 하늘에서 사라질 때까지 나의 단짝인 다이애나 바리에게 친구로서 충실할 것을 엄숙히 명하노라. 자, 이번에는 네가 내 이름을 넣고 말하면 돼. 해봐, 다이애나. 다이애나는 우선 웃고 나서 맹세의 말을 흉내냈다. 말이 끝나고 다시 웃으며 앤, 너는 참 별난 데가 있구나. 소문으로도 듣고 있었어. 근데 이렇게 만나보니 네가 정말 더 좋아질 것 같아. 하고 말했다. 다이애나는 마리레와 앤을 외나무다리까지 배웅해 주었다. 어땠니? 다이애나와 친해질 것 같니? 초록색 지붕의 뜰을 지나면서 마리라가 물었다. 애는 마리라가 무슨 뜻으로 묻는 건지 눈치채지도 못한 채 네 하며 마음이 후련하다는 듯 긴 한숨을 내쉬었다. 아, 마리라, 지금 이 순간 저는 프린스 에드워드 섬에서 가장 행복할 거예요. 우리 내일부터 벨시의 떡갈나무 숲에서 소꿉장난을 하기로 했거든요. 저 자작나무 헛간에 흩어져 있는 사기 그릇 조금만 써도 괜찮을까요? 다이애나가 저한테 책도 빌려준다고 했어요. 저를 만나게 돼서 굉장히 가슴이 두근거린대요. 그리고 개암나기 골짜기에 넬리라는 노래도 가르쳐준댔어요. 저는 저의 방을 장식할 수 있게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도 주겠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저도 다이애나한테 선물할 수 있는 물건이 뭐가 있었으면 하는데. 앤, 잘 들어라. 다이애나 앞에선 신물이 나도록 떠벌리면 안 된다. 나는 그게 가장 걱정스럽다. 마리라는 참다 못해 주의를 주었다. 그리고 이것만은 결코 잊어선 안 돼. 너는 하루 종일 놀고만 있을 순 없을 거야. 우선 네 일부터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노는 시간을 갖는 거다. 마리라가 이렇게 못 받긴 했으나 이날은 어쨌건 행복이라는 잔에 가득히 앤의 행복이 넘실거렸다. 그리고 이 행복을 더욱 넘쳐흐르게 한 것은 마슈였다. 네가 초콜릿 캐러멜을 좋아한다기에 조금 사와봤다. 마리라는 못마땅하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다. 그런 것이 얘 이자알과 위장을 나쁘게 한다는 걸 알면서도 사오신 거예요? 앤, 한꺼번에 와다다 다 먹지 말고 탈이 나지 않도록 조금씩 나눠 먹어라. 네, 오늘 밤에는 한 개를만 먹기로 할게요. 마리라, 그리고 이 절반을 다이애나한테 줘도 될까요? 다이애나한테 줄 선물이 생긴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앤이 자기 방으로 올라간 뒤 저의 좋은 점은 인색하지 않은 것인 것 같아요. 하고 마리라가 말했다. 마음이 한결 즐거워지네요. 뭐니뭐니 해도 인색한 아이처럼 싫은 건 없었는데 저 애는 그렇지가 않으니 다행이에요. 그리고 집에 온 지 3주일밖에 안 됐는데도 훨씬 오래전부터 우리 집에 있던 것 같아요. 저 애가 없는 우리 집이란 상상할 수가 없게 됐네요.
네, 스탠딩 에그의 뭘까까지 이어 들었어요. 아까 에세이 중간에 들었던 노래는 바닐라 어쿠스틱의 그 여름처럼이었습니다. 제가 이 빨간 머리 앤을 읽으면서 저의 실력이 답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나의 오렌지 나무 할 때만 해도 낼 수 있는 목소리 안에서 다 커버를 할 수 있었는데 아주머니들이 너무 많이 나오네요. 제가 낼 수 있는 아주머니 목소리는 하나, 두 개밖에 없는데. 그래서 읽으면서도 우리 북적북적 식구들이 지금 누가 말하는 건지 알고 있을까? 불안합니다. 읽으면서도. 제가 아직 아시잖아요. 읽다 보면 뒤로 갈수록 실력이 좀 느는 거 초반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이해를 해주시길 바랄게요. 대우 형님, 큰일이네요. 제가 지금 소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막 엔돌핀이 팍팍 쏟아지는데요. 프랩! 막 이런. 이건 뭐죠? 프랩! 그리고 파란옷땅님도 웃음 하시고요. 하늘맘님은 귀로 들으니 뭉클하네요. 하시네요. 스스로님은 왜 변하나에 대한 사랑을 여기서 고백하시는 거죠? 제가 이렇게 두 눈을 뜨고 게시판을 보고 있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네. 하늘맘님은 마리라 아주머니가 애도 안 키워보셨는데 꼭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의 오은영쌤 같은 그런 분 같은 기분이 든대요. 저는 오히려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이 마리라 아주머니는 퉁명스러워서 언제 애를 혼낼지 몰라서 약간 좀 호랑이 선생님 같은 느낌으로 봤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마리라 아주머니가 되게 별로 안 좋은 분, 약간 그냥 묵뚝뚝한 분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그 아저씨를 굉장히 좋아했었고.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그런 거죠. 정말 아이들 버릇 나빠질까봐 엄하게 키우는 어머니?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근데 저는 보면서 그랬거든요. 우리는 집안일 같은 거 안 하고 오히려 부모님이 공부해라 하잖아요. 근데 저 책의 배경이 예전이어서 그런지 집안일을 해놓고 놀아라 라고 하는 게 뭔가 좀 이상했어요. 우리는 이거 문제집 여기 3페이지 풀고 놀아 이런 건데 바느질 끝내고 놀아라, 설거지 끝내고 놀아라 약간 이런 거잖아요. 저 시절에 태어났더라면 전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집안일 별로 안 좋아하는 제가 태어났다면. 내가 좋아님은 푹 빠져듣다가도 자꾸 죽은 깨 투성이에 삐쩍 마르고 할 때마다 날 부르는 것 같아서 움찔하게 돼요. 내가 좋아님이 죽은 깨 투성이에 삐쩍 마르고 이런 이미지인가요? 저는 죽은 깨 있는 게 약간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왈가닥 같은 소녀 같은 이미지를 계속 갖게 해주는 그런 것 같아서 우리나라는 사실 죽은 깨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지 않나요? 제 주변에만 없는 건가? 별로 많이 없더라고요. 외국은 항상 거의 죽은 깨는 이렇게 애기들 보면은 막 여기 인형처럼 있는데 그렇더라고요. 가끔 그런 잡지, 화보 이런 거 보면은 죽은 깨 일부러 찍은 사진들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저런 거 한번 따라해보고 싶다라는 허무맹랑한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수선아님은 린드 아주머니한테 화내는 앤 모습을 사진 찍어서 보여주셨어요. 이 만화 장면을 어떻게 찾으신 거예요? 우와. 맞아요. 앤이 늘 입고 있던 저 옷, 저 갈색 옷. 앤이 옷 고르면서 고민했던 것도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이제 내용이 짧아서 중간중간 짧게 설명으로 드리는데 옷 보면서 실망하면서 골랐던 기억도 나요. 뭐 입을까 하면서. 맞아요. 추억이 정말 아롱아롱 올라오네요. 달리는 양님은 뉴스케이 다시 듣기 하고 와서 조금 늦었네요. 출첵합니다. 오늘도 무덥겠지만 모두들 잘 이겨내시길 하시고요. 와이런님은 아윤이 사진 오늘도. 어제 친척들이 오셔서 인기 스타가 됐었대요. 맞아요. 이 집안에 애기 하나 있으면은 다들 그 애 보느라고 그 애 자면 심심해서 다 쳐다보고 있고 그렇죠. 아유, 귀여워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노래는 슈가볼의 이렇게 한 걸음씩 듣고 오겠습니다.
네. 세숫기정아님은 친구를 사귀고 만나갈수록 친해지고 편한 느낌 참 좋은 것 같아요. 앤과 다이애나도 그렇게 우정 자라나겠죠? 하면서 네, 이 우미님과 회사 동생들과 함께 찍은 사진 올려주셨어요. 맞아요. 앤과 다이애나. 전 항상 그 만화를 보면서 앤과 다이애나의 우정이 많이 부러웠던 것 같아요. 정말 평생 가는 그런 단짝 친구. 사실은 어렸을 때 친한 친구들도 크면서는 이사 때문에도 그렇고 나중에 학교 때문에도 그렇고 떨어지게 되면 멀어지잖아요. 그런 어렸을 때부터 친하던 단짝 친구 다들 있으세요? 저는 진짜 친했던 친구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까지 맨날 붙어 다녔던 우리 밑에 집에 살던 친구가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도 연락은 하지만 그렇게 친하게 지냈어도 좀 멀어지니까 자주 못 보게 되더라고요. 지리상 멀어지니까. 참, 늘 곁에 가까이 있는 오래된 친구가 있으신 분들은 그 인연이 정말 보통 인연이 아닌 거예요. 자주 붙어 있으면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겠지만 그 인연이 진짜 부럽고 소중한 거라는 걸, 앤과 다이애나를 보면서 잘 되새기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고요. 오늘 북적북적은 요쯤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하루 즐겁고 신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날씨 더운 거 아시죠? 다들 더위 조심하시고요. 더위 먹지 않도록. 정말 더워요, 요새. 그리고 또 너무 갑자기 시원한 데 들어와서 냉방병 걸리지도 않도록 건강 제일 조심하시고요. 우린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 마지막 곡은 피터팬 컴플렉스의 자꾸만 눈이 마주쳐입니다. 모두들 안녕. 자꾸만 눈이 마주쳐